노금은 1737년 영조 13년에 태어나 1790년 정조 14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청주에서 태어나 본관은 교화, 자는 여림, 호는 한원 또는 금석입니다. 고조할아버지는 진사노서, 증조할아버지는 노치당, 할아버지는 통떡랑 노성규입니다. 아버지는 성균진사 노명음이며 동패낙송을 지었습니다. 노금은 조선 후기 한원문집을 저술한 문인으로 과시에 뛰어났으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시인이자 소품가로도 당대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홍낙임의 집에서 그의 자제들을 가르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노금은 영조 때 영의정이었던 홍봉안이 청주 목사로 재직할 당시인 1742년 영조 18년에 실시된 청주 백일장에서 6살의 나이로 장원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홍씨 일문의 자손들과 교유하게 되었습니다. 1765년 진사가 되었는데 과시에서 명성을 떨쳐 호서지방 사류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향중 자제를 모아 강학을 하는 한편 시문에 능하여 관직에는 큰 뜻을 품지 않았습니다. 1777년 정조 1년 사간 이현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여론을 조성, 사풍을 어지럽히는 인물이라 하여 경중의 고봉환, 개성의 이활용, 호남의 이행이 등과 함께 먼 변방에 유배시킬 것을 상소하자 이로 인하여 위원, 현재 평안도 영변군으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습니다. 만년에는 효로서 모범을 보였고 부자가 모두 과시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어려서 할아버지에게 공부를 배우다가 15세의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용유, 박지원, 이봉환 그리고 홍봉환 집안의 많은 자제들과 교유하면서 최신의 문학사조를 흡수하며 성장하였습니다. 1765년 영조 35년 진사시에 입격하면서부터 과시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지만 이후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홍봉환의 셋째 아들 홍낙임 집에서 그의 자제들을 가르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1777년 정조 1년 과장에서 그를 팔았다는 죄목으로 사풍을 어지럽히는 인물로 지목되어 위원군에 유배되었다가 5년 뒤 풀려났습니다. 저술로 한원문집이 전해지는데 6대손 노재영이 1976년에 노궁의 저술을 수습해 간행한 것입니다. 노궁은 스스로 내 시율과 산문에는 세속을 놀라게 하는 것이 많고 진부한 면이 있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을 만큼 당대 문단에서 독특한 개성의 시와 소품으로 명성이 있었습니다. 이가환과 정범조는 노궁에 와서야 비로소 문학의 세계를 여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였고 정약용은 그가 기교한 표현을 잘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과문에도 뛰어나 당시 사류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조선 후기 유교사회의 신분제는 불우한 천재를 여러 탄생시켰습니다. 노궁이란 학자도 그런 경우이지요. 요즘으로 보면 집안이 어려워 과거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곤란을 겪었지만 실제는 그는 죽은 종을 위하여 제문까지 지어주는 착한 선비였습니다. 돈 많은 집안에서는 혁재라고 일컫는 시험관을 매수해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가져오거나 후한 점수를 받거나 합격자의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짓을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온갖 부정행위가 난무했어도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충격적인 존재는 거벽, 과거 시험 대리시험자였습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서울의 고봉환, 송도의 이활용, 호남의 이행이, 호서의 노궁 등이 당시의 유명한 거벽이었습니다. 특히 영남의 대표적인 거벽 유광옥은 이옥이 지은 한문소설 유광옥전의 주인공입니다. 유광옥은 합천 사람으로 과시를 잘하여 이름이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과시를 팔아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집이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그도 부잣집 아들의 과시 답지를 대신 작성해 합격시킨 후 많은 돈을 벌었고 나이가 들수록 명성이 더욱 높아져 그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과거 시험은 과연 공정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돈이 필요했고 돈을 마련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더라도 33명을 선발해 10만 명 가까이 몰리는 살인적 경쟁률로 공정하게 치러지기가 만무했으며 팀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몸싸움으로 좋은 자리를 잡아주는 덩치, 좋은 선접군, 예상 답지나 참고 서적을 갖고 가는 책행담, 답안, 문구를 정서하는 사수 등 과거 시험장에서 활약하는 전문팀인 접들이 무리지어 버젓이 활동했습니다. 성종실록과 이수광의 지복유설에도 과거 시험장에 대놓고 책을 갖고 들어갔다고 하며 더욱이 시험지 바꿔치기, 채점자 매수, 시험장 밖에서 작성한 답지 들여보내기 등 기상천외한 부정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익의 성호사설,
박제가의 북학에 한양의 풍물을 노래한 한양가 등에 따르면 과거 시험장은 막장으로 난장판이라는 말의 유래가 됐습니다. 창경궁 홍화문 앞에는 수많은 접들이 과거 시험 며칠 전부터 진을 치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달려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대기합니다. 당시에는 현재판, 과거 시험 문제를 적어놓은 판에 적힌 문제를 보고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문제를 읽느라고 오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여 문제를 빨리 보기 위한 자리 다툼을 합니다. 선적군이 자리를 확보하고 문제를 적어오면 협서, 작은 책이나 종이를 숨겨 가져와 시험을 보는 것을 하면서 거벽, 답안 문구 작성가가 모범 답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모범 답안을 사수가 깨끗이 정서하여 조정, 답지를 빨리 내는 것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관계로 누가 먼저 답안지를 제출하느냐도 관건이었습니다. 못해도 300위 이내의 순위로 제출해야만 그나마 합격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돈 많은 집안에서는 혁재라고 일컫는 시험관을 매수해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가져오거나 후한 점수를 받거나 합격자의 이름을 바꿔치기 하는 짓을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온갖 부정행위가 난무했어도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충격적인 존재는 거벽이었습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서울의 고봉환, 송도의 이활용, 호남의 이행위, 호서의 노궁 등이 당시의 유명한 거벽이었습니다. 특히 영남의 대표적인 거벽 유광옥은 이옥이 지은 한문소설 유광옥전의 주인공입니다. 한편으로 궁금한 점은 사수는 그렇다 치고 거벽은 왜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부정을 누가 저질렀는가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통해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권문세가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급제에도 출세는 가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양반이나 애초에 출세가 막혀있던 서울 출신은 과거 급제보다 거벽으로 돈을 버는 것을 택했습니다.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한 조선시대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은 지금처럼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노궁이 지은 한원문집 중 화계사시회서를 소개합니다. 화계사는 본래 특별하게 볼 것이 없으니 3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1일에는 중량포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장천이 벌써 절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고 번천도 오고 있다고 하여 마침내 서둘러서 말을 타고 나섰다. 도중에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다. 화촌에 이르러 두 사람을 만나 함께 걸어 올라갔다. 횃불 2개를 밝혀 앞장을 세우니 숲속이 번쩍번쩍 밝아졌으나 길가를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절에 도착해 장실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서로의 노고를 풀었다.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 졸음이 쏟아졌기에 산길을 걸어갔던 재미는 이 정도로 얕고 적게 끝을 내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비로소 여러 노송과 단풍나무들이 보였다. 물은 돌을 둘러싸며 흘러가고 있었으며 떨어진 잎들이 다리를 덮고 있었다. 수락산과 불암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높은 봉우리는 상투 같기도 하고 눈썹 같았고 낮은 봉우리들은 책상을 늘어놓거나 띠를 풀어놓은 듯하였다. 내려다보니 번동 입구는 짙은 노을과 엷은 안개가 내려앉아 곱게 단장한 자태를 보이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아름다웠으니 버선값이 아깝지 않았다. 이 땅이나 이 경관은 밤이나 아침이나 그 모습이 여전하다. 그러나 즐길 것은 모두 밤에는 없고 아침에만 존재하니 이는 이전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내 눈은 밝고 어두움에 얽매여 있다. 하지만 취하거나 버리는 것은 눈에 달려있지는 않지만 숨거나 드러남은 실제로 그때그때에 달려있다. 교양과 인격이 높은 선비는 지조를 품으면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머무는 법이니 어두운 세상에서는 밤과 같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잠자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소리를 찾고 빛을 더듬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동해의 물결이 거듭 얕아지게 되면 참다운 뿌리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밝혀져 거듭 새로워지면 비로소 바른 의견이 나오게 된다. 우뚝 솟은 옥이어야 10개의 성이 있는 땅과 바꿀 수 있고 골짜기를 덮는 나무라야 100척의 누각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 후에야 사람은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이니 놀라 깨닫지 않게 되는 것이 없다. 단상의 장군은 가랑이 밑으로 지나갔던 사내였고 인끈을 맨 수령은 어찌 미천한 나그네가 아니었겠는가. 사람을 바꾸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모습을 고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적절한 때를 만나는 것이리라. 마지막으로 노궁이 지은 소나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나기 마이너스 노궁. 바람이 살인문절로 닫혀 제비 새끼들이 놀라는데 소낙비 비껴오더니 골목 어기로 몰려 떠나네.
흩어져 푸른 연잎이 산만자루에 쏟아지고 나더니 왁자지껄 온통 모두가 갑옷군대 소리라네.